우리나라 3대 연예기획사 하면 아직도 대부분은 SM, JYP, 그리고 YG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양현석 대표가 1996년에 설립, 운영해 왔는데요. 기획사 초창기에는 휘성과 거미 등 실력파 가수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세븐이 데뷔하고 성공하면서 YG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2006년 YG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룹이 데뷔합니다. 바로 빅뱅인데요. 2007년에 거짓말이라는 명곡이 탄생하면서 이때부터 빅뱅과 함께 YG도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방 가서 안 부르고는 집에 갈 수 없었던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등 연이어 나온 곡들로 빅뱅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는데요. 빅뱅이 이렇게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하고 있을 때 2009년 YG는 또 다른 레전드 그룹을 내놓습니다. 맞습니다. 2NE1. 심지어 데뷔곡이 롤리팝이었죠. 이 이후로 I Don't Care, Fire, 내가 제일 잘 나가 등등 제 동년배들 중에 빅뱅이랑 2NE1 안 좋아하는 사람 없었을 정도였죠. 그때가 아주 생생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YG 주식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알고 가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공짜로 준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무상증자 비율이 1대1이면 원래 갖고 있던 YG 10개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발행량 증가로 주가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보통 보유자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시행하는 이유는 현재 발행량과 거래량이 적은데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시행하면 회사가 가진 주식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죠? 이제 무상증자 개념을 설명해드렸으니 다시 YG 주식을 살펴볼 건데요. 빅뱅과 2NE1으로 다져진 YG는 더 많은 사업을 위해 2011년 11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 확정 공모가는 34,000원, 공모 주식 수는 약 125만 개로 공모 금액이 424억 원에 달했죠. 그리고 상장 당일 공모가의 2배가 넘는 78,200원까지 상승, 그리고 이틀 뒤에는 97,200원까지 급등합니다. 그 후 조정을 거치다가 무상증자 소식이 바로 이어지자 112,500원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빅뱅의 컴백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무상증자 후 기준으로 40,000원에서 48,000원까지 치솟아버립니다. 그 후 조정을 거치며 약 28,000원까지 떨어졌지만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면 2010년에 YG와 계약한 싸이가 2012년 강남스타일로 컴백했거든요. 강남스타일로 듀유노 클럽에 단번에 입성했고 시청광장에서 8만 명이 말춤을 췄을 정도였으니 국내외 인기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TMI는 저도 시청광장에 갔다 왔다는 거죠. 여튼 덕분에 싸이의 소속사인 YG 주가는 폭등해버렸죠. 2012년 5월 28,000원까지 떨어졌던 YG는 강남스타일 하나로 같은 해 10월 81,000원까지 상승합니다. 5개월 만에 3배가 뛴 거죠. 하지만 그 후로 12년 말까지 조정을 거치며 4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바로 다음 해인 2013년 싸이의 젠틀맨 발매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 발매 후에도 유튜브 최단기간 조회수 1억 뷰 달성 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주가는 4월 16일에 약 67,000원까지 상승합니다. 고점을 찍고 이내 하락장 시작. 13년 하반기부터 14년까지 긴 횡보가 시작되는데요. 이동안 YG 소속 그룹들의 활동이 있긴 했으나 굵직한 느낌은 없어 지루한 장이 지속된 겁니다. 하지만 15년 빅뱅의 컴백 소식과 함께 루저, 베베, 그리고 뱅뱅뱅까지 메이드 앨범 자체가 대박났고 아이콘의 취향 저격까지 히트를 치면서 15년 8월 최대 61,900원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15년 말 빅뱅의 대박 행진이 이어가고 싸이 7집이 발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이 시작됐는데요. 심지어 16년에는 굵직한 활동이 없는 채로 10월까지 하락이 지속됩니다. 물론 2016년 8월에 블랙핑크가 데뷔해서 휘파람이 잘 되긴 했지만 빅뱅의 긴 공백기, 탑의 대마초 사건 등으로 YG의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17년부터 18년 6월까지 25,000원에서 35,000원대의 지루한 행보가 이어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빅뱅 멤버들의 군입대, 2NE1의 해체 등 YG를 이끌어왔던 그룹들의 공백을 악동 뮤지션 아이콘 블랙핑크가 메꾸기엔 아직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핑크가 이 기간 동안 점점 덩치를 키워오다가 18년 6월 Catch You With That 뚜두뚜두뚜두 뚜두뚜두로 컴백합니다.
국내외의 엄청난 성공으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죠. 여기서 시작한 상승세는 19년 1월까지 지속되어 58,000원까지 상승하는데요. 약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렇게 다시 YG는 꽃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19년 1월 연예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8년 2월부터 빅뱅의 승리가 설립 운영하던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빅뱅은 YG의 큰 축이었고 승리는 그나마 군입대를 안 하고 활동을 이어가던 멤버였는데 폭행 사건에 연루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카톡 성접대 의혹과 함께 실제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렇게 버닝썬 게이트라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마약, 성범죄, 조세회피,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을 아우르는 대형 범죄 사건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압수수색과 세무조사가 들어가면서 YG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한 결과죠. 19년 1월 58,000원까지 고가를 찍었던 YG는 19년 8월 19,300원까지 폭락합니다. 이 사건으로 약 60% 이상 하락한 거죠. 그니까 시가총액이 약 9천억 원이었는데 그중 5,500억 원이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는지 9월부터는 반등에 성공해 2020년 2월까지 3만원대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3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안 그래도 부실한 상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니 YG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18,000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기간 영업이익과 매출액 또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YG가 무너지기에는 블랙핑크가 너무 건재했던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의 뮤비들이 유튜브 조회수 5억 뷰, 10억 뷰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자 투자자들도 다시 YG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데요. 거기다가 신인 가수 트레저까지 합세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빅뱅 멤버들이 전역을 하고 아직은 활동이 없지만 활동이 곧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죠. 현재는 5만원대까지 회복됐다가 8월 말 기준 46,6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의 기세를 보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폭락한 전례가 너무 커서 두렵다고나 할까요? 따라서 투자하기에 앞서서 2020년 하반기에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돈 밝히는 여자였습니다.